다음에 소개할 책은 제 책인데요. 제 책은 그 지구별 생태주의, 생태사상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잡지에 쭉 연재되어 있는 28명의 글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 생태사상가, 근 100년 사이에 등장했던 다양한 생태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면서 그들이 낸 책들도 뒤에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지도를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이렇게 찾아서 끄집어내서 읽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뭐랄까 포괄적인 교양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초가 되면 보통 독서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집중적인 독서하기보다는 좀 그 원심력이 강한 좀 되게 영토를 넓히는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도인가에는 제가 페미니즘, 근데 페미니즘도 뭐 금시초문이니까 페미니즘 개론서라고 쭉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재미난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좀 많이 독서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과학 서적이라든지 또 미래 전망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좀 읽었던, 그래서 그 물론 그런 책만 읽는 건 아니지만 한 해에 좀 이렇게 목표로 정해놓고 읽은 책들이 좀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사상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인류세 얘기 나오고 결국 생태주의 시적절하죠. 사실은 뭐 일찌감치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로마 클럽에서 나온 게 70년대에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지구 행성이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까지 합의된 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 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엄청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 거다. 근데 지금 1도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젠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균 온도가 36.5도잖아요. 근데 1도 오르면 37.5도잖아? 그러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의심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1도가 올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냐 우리가 알게 됐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가 1도가 올라졌다는 건 얼마나 지구에게 이게 큰 재앙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작년도에 농사를 지었었는데 한 10년간 농사 지은 거에 작년도가 제일 안 좋았어요. 소출이. 뭐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비가 많이 왔고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뜨거웠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나마 좀 이상 기온이 좀 적은 편이고 사막에도 눈 내리고 막 그렇죠. 이번에 또 텍사스 뭐 텍사스에 난리 난리가 났죠. 그런 거로 봐서 이제 생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로-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는 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생태 교란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준 사실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환경 보호, 물자 절약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사상적 전회, 멋있게 표현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고 방식, 철학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생태적인 철학을 심어주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책이 가이드로서 굉장히 좋은 책이 되지 않습니까? 28명의 사상가죠. 사상가들을. 근데 이 재미난 건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28명의 사상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상가만이 아니고 정말 가장 치열한 실천가들이죠. 네, 다들. 게다가 어떤 분야에서는 이분이 거의 종교인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그 일상의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생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의 전해뿐만 아니라 삶의 전해를 이끌어내고 개인적인 삶의 전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삶의 전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 평생을 다해서 싸워 나가는. 그래서 난 보통 다른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좀 대학교 안에서나 뭐 책상 머리에서 좀 이렇게 글을 써내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필드에서 글을 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딱 28명을 쫙 뽑아봤더니 반은 알겠더라고요.
반은 내가 많이 익숙한 사람이야. 일단 저는 반이나 모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반은 알겠다가 반은 모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이럴 때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라고 반성을 했는데. 근데 반은 내가 익숙한 사람이고 네. 나머지 반 중에서 반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꽤 많더라고요. 예.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 동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아, 오히려. 예. 주로 그러니까 인도, 스리랑카. 동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되게 친숙한데 동아시아의 사상가들이나 생태 사상가들을 내가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이제 그동안 소개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이제 경도된 좀 공부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서양 문화의 패권적 경향도 네, 그러니까. 좀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다행히 한국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더라고. 장일순 선생님. 장일수 선생님이 무의당. 딱 한 명 딱 들어가지고 야 그나마 다행이다. 장일수 선생님 말고 정보판 나오면 김종철 교수도 들어가시겠네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겠네. 이 연재하고 책을 만드는 중에 김준철 그렇죠.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네, 그러니까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못 사상가가 들어갔죠. 있다면 김조선 선생님이 만만치 않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겠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서 내 무지를 탄식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철학자가 그 누구냐면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인도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인화교는 약간 불교의 급진 버전이더라고요. 자인화교. 네, 자인화교의 근본주의, 불교에도 근본주의가 있다면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근본주의 불교인데 정말 아주 그 철저하리 많지 그 불살생 네.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삶을 사는 아주 어렸을 때 자연화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서는 저기 슈마허하고 또 친분을 맺으면서 그 인도에 있는 동안에도 간디 사상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 비바 있죠 비노바 바베인가 그 비바라고 하는 네 비노바 바베의 그 불가치 천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 운동도 되게 정력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했구나. 이분에게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요. 네네, 사티시 저는 쿠마르. 그래서 와 이런 태생적 운동가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쓴 책이 몇 권 우리나라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책이 부처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앙굴라 말라라고 하는 그 이 부처님 당시에 희대의 살인자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다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었던 그래서 100명의 목걸이를 만들면 자기가 무소부지하고 정말 최고의 강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이 악마 같은 존재를 제자로 삼았던 부처 이야기가 이제 부처와 테러리스트라는 책인데 되게 얇은 책인데 저 그거 보면서 야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소설책인데 요 소설 한 것만 읽으면 불교에 대해서 좀 쌈박해질 수 있겠다. 정말 핵심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한. 무슨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럼 지구별 생태사상가를 읽어야 돼? 그 소설을 읽어야 돼? 이거는 그냥 두 권 다? 이걸 먼저 봐야죠. 이거는 좀 이제 한번 사서 이렇게 쭉 읽어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쿠마르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한 권이 유명한 책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데카르트 사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 중심의 사상. 네. 근데 you are therefore I am. 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의존적이면서 서로 도와야만 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불교 사상을 어렸을 때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두 권의 책이 가장 권장할 만한 책이더라고요. 반농담이 사실 생태 공부하다 보면 그 최근에 제 선배가 철학 공부한 선배가 맥킨타이어 덕의상식을 쓴 그 사람이 쓴 그 최근의 철학책이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실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가 일찌감치 2,500년에 차지했던 자리를 지금 그 서양 철학은 힘겹게 그거를 논리화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마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책의 첫 번째 놀라운 점은 28명이 거의 목숨을 건 실천가였다. 두 번째는 영성가인데 그 영성의 젖줄을 불교 쪽에 많이 대고 있더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영성화가 있긴 해요. 네. 기독교 영성화가 있긴 한데 그 한 딸랑딸랑 한 분 소개돼 있고 나머지는 다 불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21세기 종교로서는 불교가 매우 적합한 종교적인 어떤 세팅을 하고 있구나. 뽑아먹을 게 많구나. 에이? 왜 잘 나가다가? 책이 그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씩 연재한 건데 이제 책을 꾸미면서 네. 재편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구 운명의 위기를 읽다. 그러니까 위기 진단을 했던 선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의 어떤 동시성, 공통성을 발견한 그런 뭐 생명사. 자연과 사람은 있다. 그다음에 오래된 미래에 답하다. 그것은 이제 지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주로 이제 그 선언한 뭐 이야기한 사람들. 지구별을 껴안다. 이거는 이제 공생공영, 네. 공생공락, 뭐 이런 세계의 재보관, 맞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소개를 이걸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책하면 쉬울 텐데. 저는 이반 일리치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아, 일리치 저희가 선집 이제 내고 있으니까. 일리치 전집을 내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wilson이 싫어해요, 솔직히. 그 생물학주의로 네. 어떤 네. 문화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고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왜냐하면 생태주의는 반드시 생태주의를 흔히 자연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주의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유토피아적인 이념이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꾸로 자연주의라는 이념하에 인간을 거기다 포섭을 시키려는데 인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반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인간 문화의 타파에서 출발해야지 생태주의라는 게 오히려 거꾸로 자연주의가 의인화된 자연주의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생태주의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 인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아니, 왜냐면 윌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미국의 남부 침례교하고 연계되면서 보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 보수적이니까.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생물학주의가 늘 네. 그 자연주의가 그럼요. 생태주의와 오히려 반대되는 위험성이 늘 아니 있어요. 원래 네, 그래요. 네, 원래. 네. 그러니까 굴두가 굉장히 또 윌슨을 아주 비판했던 싫어하죠. 이유도 그런 게 있고 네, 네, 그런 면에 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린 마글리스도 들어있는데 린 마글리스와 에드워드 윌슨은 정말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들어있어서 물론 뭐 통하는 점이 있고 그거 뭐 여기 있겠죠. 쓰신 분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그나마 저는 세 번째로 위안을 얻는 거는 여기 각각의 사람들 소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정력적으로 네, 환경운동이나 생태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환경운동, 생태운동은 서양으로 치면 한 100년 된 역사인데 우리는 되게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원전 얘기 나오고 그 생태 얘기 나오면 되게 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생태 운동가들이 좀 많아질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읽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재밌어. 화장실에서 읽어도 되겠던데. 네네. 그 꼭지가 28꼭지라서 후딱후딱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엄청 재미난 책이고 난이도로 치면은 요거는 화장실에서 읽어도 되는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인데 그 건강도로는 한 5쯤 되는 책이다. 그래서 쉬운데 엄청나게 유익한 책이니까 꼭들 사보시는데 어디서 사봐야 되냐면 한양문고. 그때 광고 안 나가나 그때? 한양문 광고가? 근데 요즘 한양문고가 뭐 네이버 이런 데에 뭐더라? 북마스터?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해요. 제가 이제 이런 책 되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그 사피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인지혁명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서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꿔요. 사실 사상이라는 게 뭐 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서사.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론이었잖아요. 네. 생태주의가 아니라.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책을 읽어서 우리 서사가 바뀐다면 지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현자 같아. 그럼요. 제가 책만 읽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책을 읽게 해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임 선생님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제가 할인한다는 얘기 명심하셔도 돼. 이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 지구별 생태 사상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